야호! 약방 날다람쥐입니다. 잠이 솔솔 오는 내 집처럼 편안한 약국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 혹시 코로나 중증으로 가면 어쩌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에 코로나가 중증으로 가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벤트,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먼저 첫 단계로 바이러스가 침입, 몸에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침입한다고 다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 몸에 콕! 감염이 되어야 합니다. 1단계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단계에서 위험 요소는 바이러스의 양인데요. 자, 내가 확진자를 만났어요. 그 확진자가 저기 바이러스 농도가 최고점을 찍어요. 바이러스가 막 뿜뿜 나올 때 만났어요. 둘이서 술 한잔 진하게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이러면 다량의 바이러스에 오래 노출이 된 거라서 감염될 확률이 크죠. 반면 만약 확진자가 바이러스 양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서 만났어요. 마스크도 잘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안녕했어요. 그러면 나는 노출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많이 아프지 않겠죠.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일단 침투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 감염은요. 내 몸이 튼튼한가 안 한가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 친구라고 해도 감기가 전부 다 걸리는 건 아니죠. 감기도 보면 걸리는 애만 계속 걸리는데요. 난가? 면역력이 높은 튼튼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감염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또 크게 아프지가 않고요. 반대로 면역력이 원래 낮은 사람은 코로나도 많이 아플 확률이 좀 큽니다. 예외적으로 쟤는 평소에 감기 걸리면 골골거리고 되게 약한 것 같은데 오미크론 걸렸다던데 막상 별 안 아프고 잘 지나가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코비드19랑 비슷한 바이러스에 예전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비드19랑 유사한 것으로는요. 일반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생긴 항체가 있는 사람은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어도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백신 접종 유무. 백신은 예방 효과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회복기 바이러스 감소 속도, 배출 속도가 아니고 오타예요. 감소 속도가 빨라져서 중증화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건데요. 그 점 때문에 백신의 면역의 중요성이 큽니다.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다음 요소는 연령의 문제인데요. 만 60세 이상,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매우 약해서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코로나 중증으로 갈 가능성 높은 사람, 첫 번째,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과 장시간 접촉했어요. 두 번째, 원래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요. 세 번째,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셔요. 네 번째, 백신 아직 못 맞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인데요. 사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으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된다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 취약계층의 코로나 중증화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저는 지난달 신문기사를 보고 조금 마음이 답답했던 일이 있습니다. 50대 시각장애인 어떤 한 분이 강동구에서 길에서 쓰러져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양성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가 확진자셨고요. PCR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2km나 되는 거리를 죽으림을 다해서 걸어가시다가 정말 돌아가신 어이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코로나가 취약계층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중증으로 갈 위험 요소 앞에서 짚어본 4가지를 가지고 이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시간은 이분은 부모님이 확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고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같이 있었어요.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었어요. 이미 염증이 온몸으로 번졌고 치료 타이밍을 놓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매 부모님과 사는 장애인이에요. 제대로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건강관리도 못했을 거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정상인보다 약했을 확률이 높죠. 이런 분이나 고령층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신 접종의 문제인데요. 이분 장애인이시고 소외계층이신데요. 백신을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부스터샷을 제대로 맞으셨을지 정말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이 감기 비슷해, 경증이야, 별 문제 아니야,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은 자신이 바이러스에 노출된지도 모르고 아직도 어두운 거리의 뒤편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약국에 목감기약, 목이 너무 아프다고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약을 드리지 않고 일부러 보건소로 가시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약국 진짜 이상하네 하시면서 나가셨는데요. 제가 왜 약을 안 팔고 할아버지를 보건소로 등 떠밀어 버렸을까요? 취약계층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우선 검사를 받아보도록 적극 보내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만 60세 이상 고위험 관리군이에요.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확진되면 병원에서 치료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코로나 검사나 치료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궁금한 점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건강한 약방 날다람쥐였습니다. 안녕.